안녕하세요.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. 개인 생활들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또는 사진들,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, 광고들,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눈 성형에 관련된 어떤 제 눈을 사로잡는 그런 사진들이 있곤 하거든요. 제가 최근에 또 백화점 그 화장품 코너에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는 어떤 사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주제로 서양인의 어떤 눈인데 그 눈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동양인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결국 앞부분이거든요. 누호 부분, 이 눈 안쪽 부위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, 그래서 서양인들의 누호, 동양인들의 누호, 그리고 앞트임을 해야 하는 이유,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.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제가 이제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보게 된 사진인데요. 아만다 사이프리드죠. 그래서 엘땡콤이라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 모델이던데, 이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눈이 굉장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뭐 거의 헐리우드에서 탑스타기도 하고 워낙 완벽하게 생긴 얼굴이긴 한데 서양인스럽고 서양인에서 나올 수 있는 퍼펙트한 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다른 부위들도 물론 완벽하게 생긴 분이겠지만 눈이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았다,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. 이분의 이제 눈을 좀 더 확대해서 분석해 보자면 굉장히 서양인의 어떤 전형적인 눈이 되겠는데, 서양인의 눈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들어간 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이 전두골, 이마나 코뼈에 비해서는 들어간 게 맞아요. 근데 서양인들은 여기 T존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눈이 들어가 보이는 건데, 광대하고 위치를 따지자면 광대에 비해서는 또 튀어나온 게 맞죠. 보통 눈은 광대하고 비교해서 돌출되느냐 함몰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서양인들 눈은 보통 크니까 돌출된 게 맞고요. 이 전두골이 많이 튀어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들어가 보이는 면이 있고,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이분처럼 짧은 경우가 많아요. 서양인들은 이제 아웃라인에 패러렐 폴드라고 하는데, 화려한 아웃라인인데, 이거 이제 아마 눈 감고 자로 재보면 분명히 아마 한 12에서 15mm 사이 높은 라인일 거예요. 이렇게 높은 패러렐 폴드가 나오려면 그 정도 높이의 쌍꺼풀인 경우가 많고, 하지만 백인들은 이제 피부가 얇기 때문에 쌍꺼풀의 설정 자체가 높아도 실제로 이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쌍꺼풀은 그렇게 높지 않은, 그러니까 소세지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죠. 서양인의 전형적인 눈이고,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제 이 눈 안쪽 누호라고 생각하는데, 이 누호가 서양인들은 이렇게 100% 다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. 누호는 원래 노출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리고 동양인, 우리 몽고족에게만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가려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말하려는 주제가 그건데, 제가 앞트임 수술을 권해드리다 보면은 앞트임 하면 누호가 보이는 거 아니냐,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힌트 또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영상의 주제로 정한 것이고,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가려진 사람이 거의 없다. 근데 뭐 눈이 징그럽거나 이상한 사람은 없잖아요. 물론 다른 요소들이 그걸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, 그래서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누호가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보이고 100%다 보이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. 동양인들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. 이렇게 하면 어색한 게 맞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트임 해드린 분들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, 어떻게 했을 때 어색하지 않은지, 그거를 앞트임과 누호와의 관계,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노출이 변경됐는지, 이런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제가 해드린 앞트임 케이스들을 보도록 할게요. 이제 적게 터드린 분들부터 보여드릴 건데요. 한마디로 누호가 수술 전도 안 보이고 수술 후도 안 보여요. 그러니까 빵 퍼센트에서 빵 퍼센트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? 바뀐 게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러니까 이 부분의 앞트임을 이렇게 한 이유는 그거죠. 미간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, 몽고주름은 있는데 미간은 가깝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확 틀 수는 없는 거죠. 이런 경우는 몽고주름만 개선할 목적으로 앞트임을 살짝 한 거고, 뭐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서 제자리에서 튼다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병원들도 있던데, 아무튼 그런 비슷한 개념이 될 거예요. 그래서 누호 노출은 변동 없이 몽고주름만 개선된 그런 앞트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다음 분은 이제 쌍꺼풀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앞트임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, 첫 수술을 할 때는 좀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드려도 안 했다가 쌍꺼풀 모양이 이제 별로라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재수술을 할 때는 이제는 앞트임을 해야겠다,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이분도 마찬가지로 쌍꺼풀 재수술을 하러 오셨지만 앞트임을 이제 하기로 결심하신 거죠. 그래서 이분도 누호가 빵프로 보이는데 이제 수술 후에는 한 30% 정도만 보이게 튼 거고, 사실 앞트임 튼 양으로 따지자면 거의 2mm 가까이 텄을 텐데 이렇게 누호가 많이 노출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. 어찌됐든 누호 노출이 한 70% 이하, 50% 이하가 되면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노출이 되더라도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케이스죠.
다음 분도 쌍수 재수술 하러 오셔서 앞트임 같이 한 건데 몽고주름이 진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누워가 10% 보인다고 하면 수술 후에는 한 40% 정도까지 노출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앞트임이 되었고 몽고주름 없어졌고 미간 거리가 좁혀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. 다음 케이스는 첫 수술 케이스 같은데 몽고주름이 있고 미간이 좀 멀잖아요. 누워는 지금 한 20%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수술 후에 한 40% 정도까지만 했을 때 전혀 앞트임한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앞트임한 몽고주름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다음 분도 쌍수 재수술 하면서 앞트임한 케이스인데 수술 전에는 누워가 20% 정도 보이는데 수술 후에는 한 50% 정도, 그래서 시원해지면서도 어색하거나 징그럽진 않게 앞트임을 해드린 분이 되겠고요. 다음 분도 쌍수 재수술 하면서 미세하게 있는 몽고주름을, 그러니까 누워 노출이 수술 전에는 20% 보였는데 수술 후에는 한 50%까지 보이게 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게 앞트임을 해놓은 케이스가 되겠고요. 다음 분도 쌍수 재수술 하면서 앞트임을 해서 누워가 수술 전에는 20%, 수술 후에는 한 50% 정도까지만 보이게, 빛이 약간 반사되는 정도까지만 해서 앞트임한 티가 안 나게 해드린 분이 되겠고요. 다음 분은 이제 첫 수술하신 분인데 몽고주름이 좀 진하고 미간이 멀죠. 그래서 그러니까 몽고주름하고 누워 노출량이 연관은 있지만 또 100% 그 연관되진 않아요. 무슨 말이냐면 몽고주름은 진한데 누워가 이렇게 약간 보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분은 몽고주름은 진한데 누워가 한 30% 이미 보이는 상태고요. 그렇다 보니까 많이 트지는 못하겠지만 한 50%까지 노출을 해서 주름은 없어지면서도 누워 노출은 아주 많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이제 앞트임을 원하셨던 분이 되겠고요. 다음 분은 이런 경우는 이제 몽고주름도 진하고 미간도 먼데 많이 터도 미간은 여전히 멀 만한 그런 케이스인데, 이제 앞트임하면 미간이 확 좁혀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인데, 이렇게 이제 뼈 자체가 먼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은 지금 수술 전 누워 노출이 30%에서 50% 정도까지 노출을 했고 거의 제 기준으로는 거의 맥시멈으로 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미간은 멀어 보이는, 이거는 뼈가 약간 먼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. 그래서 미간 거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. 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시원해지는 그런 앞트임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. 다음 케이스도 누워 노출이 30%에서 한 50% 정도로 개선되면서 뭔가 짧았던 눈이 좀 길어지면서 시원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. 수술 후 결과가 이제 한 70%까지 누워 노출을 해드린 케이스들이 나올 텐데,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동양인의 마지노선이죠. 이 이상 트면 징그러워 보일 수 있어서 앞트임 복원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시원하게 원해도 한 이 정도까지 70%까지,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아주 많이 막혀 있어서 20% 보였는데 수술 후에 이제 70%까지 터뜨렸고, 튼 양으로 따지자면 아마 2에서 2.5mm 한쪽당 굉장히 시원하게 많이 튼 케이스일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이제 과하지 않으면서도 눈은 커지고 미간 거리는 좀 줄어드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. 다음 케이스도 몽고주름은 있는데 누워는 꽤 보이는 이런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미간도 멀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근데 뭐 40%인 분을 뭐 50%나 60% 만든다고 뭐 변화가 생길 일은 별로 없잖아요. 그리고 몽고주름도 다 안 없어질 테고요. 한 70% 정도까지는 터도 징그럽지 않기 때문에 몽고주름을 없애면서도 노후 노출을 한 30% 정도만 늘려주는 그런 앞트임을 해드린 케이스가 되겠고요. 마지막 케이스는 앞트임 재수술 케이스인데, 그러니까 첫 수술에 너무 이거를 소극적으로 또는 겁을 먹어서 트는 양을 적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몽고주름도 남아있고 누워 노출량도 한 20%밖에 안 되죠. 그래서 앞트임을 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. 그렇다 보면 재수술을 원하게 돼 있고,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누워 노출이 한 50에서 70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도 재수술을 통해서 누워 노출을 한 50% 정도까지 늘려드렸고,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앞에 이렇게 막혀 보이는 모습, 답답한 모습, 그리고 몽고주름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. 앞트임을 이제 흑백놀이처럼 뭐 누워 노출을 0에서 100%로 노출하는 게 앞트임이 아니라는 거죠. 0에서 뭐 20만 틀 수도 있고 40, 60, 80, 뭐 100, 뭐 10% 단위로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, 뭐 미리수로 얘기하자면 뭐 0.2mm, 3mm 단위로 조절을 해서 상이하에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앞트임 하면 무조건 끝까지 터진다, 누워 노출이 100% 된다, 징그러진다,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병원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어떤 환자분과의 어떤 트는 양에 대한 상의 없이 의사 스타일대로 또는 무조건 누워 노출을 끝까지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, 그렇게 하면 저도 싫어하시는 거 알고 제가 봐도 징그럽고 그 다음에 앞트임 복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긴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오히려 보수적으로 좀 덜 트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죠. 하지만 또 너무 겁을 먹으면 재수술을 하는 또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분도 50% 정도까지 노출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. 그리고 좀 시원하게 원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70%까지도 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위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